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샵 1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로 면적은 약 45만 평방킬로미터로 미국의 약 4.5%에 해당하며 인구는 1,050만 명입니다. 3,200km가 넘는 해안선에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이 놓여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있으며 수천 개의 호수와 손상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여름은 꽤 따뜻하여 평균 기온은 59도에서 77도 화씨, 15도에서 25도 섭씨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겨울은 매우 추워 한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며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22도 화씨 또는 영하 30도 섭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워서 숲이 선명한 빨강과 금색으로 물들어 마치 그림과 같습니다. 봄은 늦게 찾아오지만 눈이 녹으면 자연이 생기를 되찾습니다. 스웨덴은 깨끗한 환경, 높은 안전 수준,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6만 7천 개 이상의 섬과 수천 개의 수정처럼 맑은 호수, 광활한 숲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기질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며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으며 직업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살고 행복을 느끼며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시민들이 돈이나 의료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은 100% 무료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거의 공짜입니다. 실업수당은 관대하며 부모 휴가 기간은 최대 16개월입니다. 스웨덴을 방문하든 이주하든 평화로운 은퇴 장소를 찾고 있든 이 나라는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숫자 14.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수입국. 많은 나라들이 쓰레기 관리를 힘들어하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쓰레기가 오히려 부족하여 수입하기까지 합니다. 스웨덴은 자국의 쓰레기를 거의 모두 재활용할 정도로 효율적이며 이로 인해 쓰레기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소에 필요한 쓰레기가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1% 미만만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되거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웨덴의 현대식 쓰레기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전기와 난방으로 변환하여 수십만 가구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쓰레기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은 매년 약 15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합니다. 영국, 노르웨이, 독일 및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이들 국가는 심지어 스웨덴에게 자신의 쓰레기를 처리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쓰레기 관리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은 공기가 매우 맑고 거리가 깨끗하여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3번. 스웨덴 여성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스웨덴 여성들은 전형적인 북유럽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뽀얗고 결점 없는 피부, 매혹적인 파란색 또는 회색 눈, 윤기 나는 금발머리,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키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두꺼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에 띕니다. 그들의 우아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간결함을 반영합니다. 외모를 넘어 스웨덴 여성들의 성격은 그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강하며 자유를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길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우아함과 섬세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파트너를 존중하며 어떤 관계에서도 의존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있어 스웨덴 여성들은 진실하고 지적인,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 남성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재정적으로 지원받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지지,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평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데이트에서 계산서를 나누자고 제안하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시각은 또한 여유롭고 사회적 압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이 있으며 남성이 항상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거리낌 없이 떠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짐이나 견뎌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스웨덴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당신만의 비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영상 아래에 숫자 8을 댓글로 남기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12, 스웨덴의 독특한 커피 문화인 피카의 감명을 받으셨군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스웨덴 사람은 하루에 약 3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들은 보통 설탕과 우유 없이 진한 블랙 커피를 선호하며 이는 고전적인 북유럽 방식입니다. 여기서 피카는 단순한 커피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사실 직장에서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이 매일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먹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형적인 피카에는 커피와 시나몬번이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휴식과 소통의 기회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가족, 친구, 동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숫자 11. 스웨덴의 일상. 스웨덴 사람들은 대개 오전 6시나 7시쯤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호밀빵, 버터, 치즈, 요거트, 과일, 귀리 또는 시리얼을 포함한 간단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는 필수이며 특히 사무직 근무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8시 전에 학교에 드롭오프되고 성인들은 자전거,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스웨덴은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출퇴근이 쉽고 친환경적입니다.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녁은 보통 오후 6시 또는 7시에 이루어지며 구운 감자, 연어, 스튜 또는 샐러드와 같은 전통적인 요리가 포함됩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즐깁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사람들은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뜨개질, 악기 연주, 공예와 같은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보통 오후 8시 또는 9시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성인들은 약간 더 늦게까지 깨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전형적인 근무주는 약 35에서 40시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누리기 위해 정시에 퇴근합니다. 겨울이 매우 추운 스웨덴 사람들은 여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거나 카약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숲속을 걷습니다. 매년 5주에서 6주 동안의 휴가를 얻으며 여행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실제로 시간을 내곤 합니다. 휴가 중에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항상 삶을 최대한 즐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평화롭고 단순한 삶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비디오 아래에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웨덴에 대한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 소득이 비공식적입니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타인의 수입, 세금, 심지어 소유 자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정적 투명성을 촉진하고 세금 회피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외국인에게는 다소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북부 스웨덴에서는 여름에 자정태양이라는 자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은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밝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있어 모든 것이 어둠에 잠깁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사탕을 매우 좋아합니다. 평균 스웨덴인은 매년 약 37파운드, 17kg 위 사탕을 섭취합니다. 이들은 루르데스 고디스,
루데스 고디스, 즉 사탕 토요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마련해 모두가 달콤한 간식을 즐깁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과도한 사탕이 치아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설탕을 과하게 소비하는 것은 주일회로 제한합니다. 토요일에는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가 사탕 가게로 가서 간식 가득 담은 쇼핑백을 들고 즐깁니다. 그들은 인공 첨가물이 적은 고급 사탕을 선호합니다.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스웨덴의 IKEA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개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특별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IKEA 매장에서는 개가 매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스웨덴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선호합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도 하는데 아무도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스웨덴에서는 모바일 던지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최대한 멀리 던지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9번째, 아이스 호텔, 독특한 얼음 예술 호텔입니다. 정말 독특한 숙소를 찾고 있다면 스웨덴의 아이스 호텔은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이 호텔은 완전히 얼음과 눈으로 지어져 있으며 브레스테이킹한 얼음 걸작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아이스 호텔은 북부 스웨덴의 작은 마을인 유카셰르비에 위치해 있으며 북극권에서 약 200km, 12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1989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매겨울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처음부터 다시 건설됩니다. 매년 세계적인 얼음 조각가들이 멋진 새로운 건축물과 장식을 만듭니다. 호텔 내의 모든 것, 벽과 천장에서 침대, 의자, 바, 심지어 샹들리에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수한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호텔은 녹아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다음 겨울에 다시 태어납니다. 아이스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은 북극광 관찰, 스키 타기, 아이스 조각 수업 듣기, 전통적인 북유럽 사우나에서 휴식하는 등 마법 같은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8번째, 최대 480일까지 지속되는 부모 휴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휴가가 일반적으로 12주, 즉 84일에 불과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유급 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한 정책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적용되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양육이 공동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만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웨덴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혼자서 집에 머무르기보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일을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모차를 밀거나 아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 긴 육아 휴가 외에도 스웨덴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아동수당, 저렴한 어린이 보육, 아동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어머니를 위한 유연한 근무 옵션이 포함됩니다. 번호 7. 북극광, 스웨덴 위를 비추는 자연의 빛쇼입니다. 만약 스웨덴을 방문한다면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밤하늘을 마법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경이로운 자연현상으로 동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말문이 막히거나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갑자기 녹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의 소용돌이치는 리본으로 빛나며 지평선을 가로질러 마법 같은 발레처럼 춤추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태양풍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고 대기의 가스를 자극하여 빛나게 할 때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쇼를 보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부터 3월까지 어두운 겨울철로 햇빛이 방해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최상의 경관을 보려면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 예를 들어 아비스코 국립공원, 키로나 또는 유카스에르비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여권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진 스웨덴 시민은 비자 없이 19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 스웨덴인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긴 비자 절차를 피하면서 쉽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인은 독일, 프랑스 또는 네덜란드와 같은 EU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 여권은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UV 빛 아래에서 스웨덴 자연의 숨겨진 이미지가 나타나며 여권은 진정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스웨덴이 유럽연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웨덴은 많은 국가와 강력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웨덴 여행자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어 국가들은 비자 요건을 면제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여권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더합니다. 다섯 번째, 손대지 않은 장엄한 자연입니다. 스웨덴은 현대적인 도시들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숲과 맑은 호수, 웅장한 산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선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답고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경관의 고장입니다. 스웨덴은 자연 애호가와 평화롭고 조용한 야외를 즐기는 이들에게 진정한 낙원입니다. 스웨덴의 토지 면적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있어 유럽에서 가장 푸른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라를 가로지르는 넓은 소나무와 자작나무 숲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화려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해 마치 그림 속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알레만스레텐 법 덕분에 스웨덴의 공공 접근권으로 하이킹, 캠핑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숲에서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10만 개 이상의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큰 담수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숲과 구불구불한 언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바네른 호수는 5,65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호수 바닥까지 보일 만큼 투명합니다. 스톡홀름 근처의 말로린 호수는 여름철에 카약, 낚시, 수영을 즐기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수면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에서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26만 7천 개 이상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입니다. 스톡홀름 군도는 3만 개 이상의 섬이 있으며 여름 보트 여행에 완벽합니다. 예테보리 군도는 매력적인 어촌 마을,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멋진 바다 일몰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의 두 번째로 큰 섬인 고틀란드와 오를란드는 드라마틱한 절벽, 원시적인 해변, 그리고 독특한 역사적 건축물로 유명하며 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스웨덴의 생활비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큰 경비이며 특히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메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의 1인용 아파트는 월 98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예산이 타이트하다면 교외에서 임대하면 월 700달러에서 달러 950 정도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식료품에 지출되는 비용은 월 약 240달러에서 달러 430 정도입니다. 월 지하철 또는 버스 패스는 약 90달러이며 단일 티켓은 4달러에서 달러 5 사이입니다. 난방과 전기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월 48달러에서 95달러 사이입니다. 고속 인터넷은 월 약 28달러에서 달러 48입니다. 영화 티켓은 약 14달러이고 체육관 회원권은 월 38달러에서 67달러 사이입니다. 스웨덴의 기본 월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따라 1,300달러에서 2,800달러 사이입니다.
미국의 평균 생활비가 월 2,000달러에서 6,000달러인 것과 비교할 때 스웨덴은 여전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비용을 감안할 때 여기 정착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1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선택해주세요. 댓글로 귀하의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샵 3 북유럽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스웨덴 요리는 전통적인 북유럽 맛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통 생선, 고기, 감자, 야생 베리와 같은 자연 재료가 특징입니다. 쿠플라르 스웨덴 미트볼은 스웨덴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 중 하나입니다.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빵 가루, 양파, 향신료를 섞어 황금빛이 될 때까지 팬에 튀깁니다. 크리미한 갈색 그레이비, 으깬 감자, 그리고 링곤베리 잼과 함께 제공되며 맛있고 전통적인 스웨덴 조합입니다. 또 하나 꼭 맛봐야 할 것은 발효된 청어로 스웨덴의 독특한 별미입니다. 발트해 청어는 몇 개월간 발효되어 매우 강한 맛과 불쾌한 냄새를 띱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얇은 평빵, 삶은 감자, 양파, 버터와 함께 먹어 맛의 균형을 맞춥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냄새가 강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북부 스웨덴에서 사랑받는 전통 요리입니다. 스무르고 스타르타, 스웨덴 샌드위치 케이크는 축제 행사 및 특별한 경우에 자주 제공되는 요리입니다. 케이크처럼 층이 나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샌드위치 빵에 새우, 훈제 연어, 삶은 달걀, 마요네즈, 오이와 채소가 층을 이루며 채워져 있습니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되어 전통적인 모임의 중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레블락스, 절인 연어는 전통적인 스웨덴 축제에서 인기 있는 전체 요리입니다. 신선한 연어는 소금, 설탕, 그리고 딜로 절인 후 맛이 배도록 며칠 동안 차게 둡니다. 보통 얇게 썰어 호밀빵에 꿀 머스타드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세련되고 독특한 북유럽의 맛을 제공합니다. 2번, 스웨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 축제들. 스웨덴은 그 풍부한 북유럽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전통 축제를 기념하며 각 축제마다 특별한 의미와 즐거운 활동이 있습니다. 6월이 미드썸머 축제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6월 21일에 가장 가까운 금요일에 열리며 여름의 가장 긴 날을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미드썸머 스통이라는 장식용 기둥을 세우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민속 노래를 부르며 절인 청어, 감자, 딸기, 술 등을 즐기는 전통 게임을 합니다. 12월 13일에 기념되는 루치아 데이는 어두운 겨울 동안 빛을 가져오는 성 루치아를 기립니다. 소녀들은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촛불 화환을 쓰고 교회, 학교, 병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을 이끕니다. 4월 30일 밤에 열리는 발보르그의 밤은 악령을 쫓기 위한 큰 모닥불이 특징인 봄맞이 축제입니다. 특히 웁살라와 룬드와 같은 도시에서 노래 부르고 야외 파티와 축제로 가득한 활기찬 행사입니다. 1번, 스웨덴을 방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 스웨덴으로 여행, 일 또는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원활하고 즐거운 체류를 위한 몇 가지 필수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세요. 학업이나 업무로 체류할 경우 사전에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스웨덴어 문구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웨덴은 거의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스위쉬와 애플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만을 받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현금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항상 결제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이 이동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톡홀름의 지하철, 버스, 기차, 그리고 페리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입니다. 스톡홀름에서는 SL과 같은 여행 카드를 구입하거나 고텐부르크에서는 바스트라픽 카드를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매우 비싸므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피하고 더 나은 가격을 위해 유버나 볼트를 이용하세요. 넷째,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지만 대도시에서는 작은 절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가방과 휴대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5째, 스웨덴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입이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묻는 것은 피하세요. 이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크게 말하거나 밀치지 마세요. 플라스틱 봉지는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항상 조용히 지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평화와 조용함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호텔이나 주거 지역에서도 이러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스웨덴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며 공유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